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에 담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요일 아침은 이정호 멘토님과 함께하는 날인데요. 저희 지난주부터 합류해주신 이정호 멘토님, 지난주 알려주셨던 종목의 상승이 엄청나게 좋았죠. 이 얘기는 잠시 후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고요. 멘토님과 함께 오늘의 팍스 밀키트를 조리할 저는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본 방송은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정호 멘토님과 소통하면서 오늘 알려드린 밀키트 종목으로 수익 채워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멘토님과 계속해서 소통하시면서 오픈 채팅방 안에서 얘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2가지 오늘도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QR코드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신 다음에 TV 화면에 보이는 네모난 QR코드 사진 찍듯이 비춰보기만 하신다면 영어로 된 노란색 입장 링크 뜹니다.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까지 누르고 이 안에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샵 3989 번호를 받는 번호 적어주시고 내용에 밀키트라고 입력해서 문자 메시지 남겨주신다면 저희가 답장 통해서 동일한 초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편한 방법으로 생방송 중에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제 국내 시장 한식 밀키트 리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대통령의 날로 쉬어간 가운데 국내 증시는 다른 흐름을 보였습니다. 전날 연고점을 기록했던 코스피는 숨고르기에 들어갔는데요. 최근 강세장을 이끌던 저PBR 관련 종목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3거래일 만에 파란불로 마쳤습니다. 다만 코스닥은 기관의 팔자세에도 불구하고 이틀 연속 상승 마감했는데요. 장 초반 약보합권에서 움직였지만 전약 후강의 흐름을 보이며 일고점인 866포인트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글로벌로 넘어가서 미국 시장 상황까지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휴를 보내고 돌아온 뉴욕 증시는 다음 날 예정된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한 경계감으로 2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해 4분기 실적 호조가 예상되지만 너무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으로 간밤 엔비디아의 주가 4.3% 급락하며 다시 시가총액 5위 자리로 내려왔습니다. 기술주 전반이 부진하며 나스닥이 0.9% 떨어졌고 S&P 500 지수는 4거래일 만에 다시 5,000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자, 이어서 이정호 멘토님이 저희 방송에서 알려드렸던 종목들의 수익률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첫 출연 때 알려주셨던 삼익 THK 하루 만에 22% 가까운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시초가 공략으로 도와드린 다음에 고점 기준 했을 때 이렇게 높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고요. 또 멘토님이 그 전에 저희 팍스경제TV 다른 방송에서 알려드렸던 종목들 확인해 보시면은 공략해 주시고 정말 빠른 시간 안에 두 자릿수 수익 채운 종목들 눈에 띄고 있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는 바로 다음날 매도하면서 11% 가까운 수익 2거래일 만에 챙겨갈 수가 있었고요. SBS 같은 종목들도 하루 만에 공략을 하면서 13% 넘는 수익 가져갈 수 있게 도와주셨죠. 또 지난번에 리뷰해 주셨던 삼성출판사 같은 종목들 한 달가량 보유하면서 31% 넘는 수익을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에 채워 넣어 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자리 옮겨서 멘토님이 미리 알려주셨던 종목들에 대한 얘기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고요. 오늘 시청자분들 위해서 준비해주신 밀키트 종목 얘기도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계속되는 비와 눈 소식으로 한 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안개 낀 것처럼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더라도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봄이 오기 마련이죠. 우리 시장은 계속해서 좀 좋은 분위기로 전환되면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이정우 멘토님과 함께 하시면서 누구보다 좋은 종목 골라 담으시고 계좌를 빨간색으로 바꿔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지난주에 이어서 수요일 아침 이정우 멘토님과 함께 신나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멘토님 저희 밀키트 방송 두 번째 출연인데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아침 인사 먼저 드리고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보면은 간밤에 미증시가 많이 하락을 해가지고 좀 불안 심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본다면 미증시의 상승세를 나타냈던 엔비디아가 한풀 꺾이는 모습세가 나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국내 주식에 상장돼 있는 AI 관련주들이 좀 더 불안한 증세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안에를 좀 더 면밀히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엔비디아나 실적 예상치나 이런 거는 되게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문제는 뭐냐? 그만큼 선방향된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시장의 불안 심리로 인해서 어제 같은 날 많은 하락세가 나왔는데, 그렇다고 좀 AI 열풍이 꺼진 건 아니냐라고 봤을 때 저는 국내 증시 AI 관련주들은 아직 상승세도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 게 크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네. 제일 중요한 건 그 포인트다. 엔비디아의 실적이다 이런 부분은 양호하지만 어떻게 보면 많이 올라갔던 그런 주가 상승세 때문에 좀 더 불안 심리로 인해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으니까요. 오늘 같은 장 어떻게 장 초반에 좀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AI는 양호하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멘토님이 우선은 미국 시장 상황부터 간략하게 짚어주시면서 국내 증시에 대한 방향성 잡아주시겠다는 얘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오늘 이정우 멘토님과 함께 시장 얘기부터 개별적인 종목도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테마 얘기까지 좀 다양한 얘기들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방송 9시 20분에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멘토님과 함께 하시려면 오픈 채팅방 안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멘토님 지난주에 알려주신 종목이 저희가 개장하고 30분도 되지 않아서 굉장히 급등세가 나오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멘토님과 계속 소통하셔야지만 조금 더 오늘 알려주시는 종목으로 수익 극대화시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은 두 가지 열어놓고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밀키트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화면 우측 하단 제 손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고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멘토님들 우리 무료 방송은 유튜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이정우 멘토라고 검색하시고 무료 방송 시청하실 수도 있는데요. 조금 더 간편한 방법 팍스탁이라고 채널명 3글자 검색하신 다음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미리 눌러 놓아 주시면 멘토님들 라이브 방송 있을 때 알림으로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방송 다시 보기도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서 우리 멘토님들과 소통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은 멘토님 앞서 미국 시장 얘기 간략하게 풀어주셨지만은 저희가 시황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말씀해주신 대로 간밤 미증시 하락이 나왔고 저희가 엔비디아 실적은 내일 아침 이 시간이 되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간밤에 좀 4% 넘게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고 엔비디아 혼자 떨어진 게 아니라 다른 기술주, 반도체 관련주들 좀 같이 급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 나왔지만 멘토님 좀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했지만 저희 시장에서 조금 더 지켜볼 만한 테마나 섹터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전반적인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내 시장은 지금 누가 뭐래도 지금 로봇 AI 그리고 어떻게 보면 초전도체 관련주들을 어떻게 보면 말을 안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이 초전도체를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누구도 가보지 않은 영역이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노벨상까지도 노릴 수 있는 과학적인 기술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기대감 때문에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지금 많은 급등세가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유심히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보면 좋겠지만 왜냐면 우리가 테마
그리고 섹터 뭐 이렇게도 말씀해 드리지만 테마라는 건 뭐냐, 어떻게 본다면 약간의 실적은 없겠지만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을 테마 종목들이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대표적으로 초전도체 종목들이 약간 그런 종목들이 아니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 초전도체로 실적은 뽑아내지 않지만 이게 만약에 성공할 경우에 무궁무진한 수익이나 이런 부분이 창출할 수 있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는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초전도체 관련주들을 왜 눈여겨보랴라고 한다면, 제가 방금도 얘기했다시피 누구도 가보지 않은 영역이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옛날에도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많이 올랐어요. 네. 어떻게 이 종목들 그리고 초전도체까지 했을 때 공통점이 뭐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처음 들었을 때 되게 생소한 단어들이었다. 근데 이게 점차 우리 일상생활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어떻게 됐냐. 주가는 어떻게 본다면 좀 하향세도 꺾이는 모습세도 나왔지만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라갔던 모습세가 나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을 갖고 주식 투자를 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좀 더 유심 있게 볼 섹터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또 얘기했다시피 로봇 AI 이거를 왜 집중적으로 봐야 되냐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누가 뭐래도 미래와 사회에는 로봇과 같이 생활하는 환경이 저는 더 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로봇 시대가 열풍을 불었던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저시급이 점차 올라가면서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들의 부담감이나 아니면은 공장에서 또 그 인건비 부담 때문에 어떻게 보면 로봇이 점차 올라갔다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저는 로봇 산업을 점차 발전하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인구 감소도 영향이 있을까요? 네, 인구 감소도 영향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 고령화나 이런 부분도 저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보면 몸에 불편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해소할 수 있는 게 로봇이 아닐까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로봇 사회는 계속적으로 점차 올라갈 거다. 그리고 AI는 뭐냐? 우리가 어떻게 본다면 계속적으로 컴퓨터 시대에 살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AI는 점차 우리가 컴퓨터 시대 때 살았던 그 데이터를 확보하면서 어떻게 보면 최적화된 부분으로 갈 수 있는 방법.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본다면 내비게이션이다라고도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실시간으로 길 안내를 해주잖아요. 어떻게 보면 AI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더 쉬운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안내해주는 길잡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 AI가 되게 어렵다라는 단어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맨날 운전할 때마다 보는 내비게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옛날에 내비게이션이 없던 세상에서는 지도를 보고 갔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도착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내비게이션 이후로는 어떤 사회상이 됐냐. 내비게이션만 찍으면 최적의 안내 길을 안내해 줍니다.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운전할 때 더욱더 많이 편의성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AI가 점점 편해진다는 거는 우리 일상생활이 좀 더 효율적으로 바뀔 수 있다. 옛날에는 우리가 궁금한 게 있었으면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검색을 하고 들어갔어요. 뭐 내 땡땡에서 검색을 하면서 들어갔었는데,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냐? 챗 GPT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궁금한 걸 치면 그거를 알려주는 세상이 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좀 더 일상생활에 편해지는 부분이 AI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또 웹툰 관련주도 말씀을 해드렸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우리가 계속적으로 편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뭐가 될까요? 여가를 즐기고 싶지 않을까요? 여가 생활이 좀 더 많이 늘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웹툰 관련주도 어떻게 본다면 시초라고 보는 게 코로나 이후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 집안에서 해소할 수 있는 문화생활이 뭘까 하다가 웹툰 산업이 점차 발전된 걸로 보이는데, 이게 코로나 이후로도 어떻게 보면 한층 꺾일 것 같았는데 계속적으로 전 세계 글로벌 시장으로서도 계속 확장되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도 이 웹툰 좀 플랫폼도 강화를 해야 된다라고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는 모습세가 있고, 미국의 대형 회사인 애플도 이 웹툰판에 들어오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웹툰 관련주도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멘토님께서 시황 분석 통해서 최근 국내 증시에서 좀 지켜볼 만한 유망한 섹터들, 테마들 좀 정말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게 정말 거시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로봇이라든지 AI 같은 기술들은 미래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정말 필수적으로 우리 실생활에 다가왔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눈여겨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웹툰 관련주 혹은 초전도체 테마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초전도체는 저희가 이게 우선은 실체가 있든 없든지 그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일 수가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조금 더 유효성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웹툰 쪽은 저희가 이렇게 또 미래산업으로 다가가면서 저희가 여가를 즐기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단기적인 테마보다는 조금 더 길게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얘기까지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정호 멘토님과 함께 우선은 시장을 보는 다양한 이런 시야에 대한 얘기 나눠봤는데 이제는 좀 개별 종목 얘기까지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저희 지난주 첫 출연이 마침 날짜가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였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때 계속해서 초콜릿 같은 좀 선물 같은 종목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종목이 정말 저희가 9시 30분도 되지 않아서 고점을 21% 넘게 기록을 했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리뷰 지금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삼익THK 그 당시 로봇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 시장에서 굉장히 뜨거웠던 저PBR의 그런 테마까지 안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삼익TH 얘기 다시 한번 자세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 삼익TH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시면 좀 알겠지만 네.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방송에서도 계속 얘기했다시피 로봇 관련주들, 그리고 AI 관련주들 이런 거는 미래 산업이 점차 될수록 긍정적이게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삼익TH 같은 경우는 삼성과 협력 이런 부분도 있지만 카이스트 약간 이렇게 대체적으로 우리가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 그리고 대표적인 기술력이 있는 학교를 본다 그런 곳에서도 이 삼익THK를 좀 더 유심히 보고 있다는 게 저는 어떻게 본다라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거 그리고 이 회사가 얼마만큼의 평가를 받고 있냐라가 중요한데 어떻게 본다면 기존에는 되게 주가 관리를 못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그런 부분이 저평가된 종목이다라고 시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이 요즘에 어떻게 본다라면은 저평가 같은 종목들 찾기에 나서면서 이 삼익TH가 더 부각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네, 그 어떻게 보면 2월 14일 날 발렌타인데이 선물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전날 상승세가 나왔던 종목을 말씀해 드렸던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목표가를 18,000원 부분이다라고 말씀해 드렸는데 딱 찍고 빠졌던 모습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18,000원 부분을 찍었냐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18,000원 부분에 이게 선을 하나 딱 그어 보시면 딱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한 번에 올라갔던 상승세. 네. 이때도 어느 정도 오르고 떨어졌던 모습세가 나왔고 그렇네요. 이렇게 단기간 급등입니다. 지금의 상승세보다 더 큰 상승세가 나왔죠. 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찍어줄 자리는 찍어줬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바닥권에서 봤을 때 거의 96,000원, 9,600원에서 18,000원 부분까지는 거의 약 2배 정도에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쵸. 이 정도 부분에서는 조정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슈나 어떻게 보면 저평가 종목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갔지만 단기간에 많이 올라갔던 부분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는 조금 더 평가를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3거래일 동안 열기 종목으로 가면서 어떻게 본다면 단일가 거래가 진행이 됐었어요. 이렇게 분봉 차트를 보시면 단일가 거래가 됐던 모습세가 나오고 있고 네. 이제는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더 시장에서는 좀 더 하락세가 나오지 않았나 찍을 자리 찍어주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중장기 투자로도 되게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네. 어떻게 본다라면은 점점 계속적으로 시장의 평가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한 단계 더 올라가서 2만 원 이상까지도 노릴 수 있는 종목이지 않나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멘토님께서 지난주 저희 팍스 밀키트 첫 출연에 소개해 주신 종목 당일이라고 말하기도 조금 너무 과한 것 같은데 30분 안 되는 기간 내에 1차 목표가였던 18,000원을 뚫어 올렸습니다. 그 이후 계속해서 좀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숨고르게 하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삼익 THK 좀 굉장히 다양한 모멘텀 지니고 또 펀더멘털 튼튼한 종목이라고 언급해 주셨으니까 중장기적으로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다시 한번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삼익 THK 이정우 멘토님과 함께 지난주 공략해 보셨던 분들께서는 큰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저희는 또 앞으로 멘토님이 준비해 주시는 종목들에 집중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멘토님이 또 새롭게 얘기 나눠볼 종목으로는 저희가 오늘 또 장전 지켜볼 만한 특징주 얘기를 이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앞서서 멘토님 시황 얘기 때 약간 힌트를 주신 부분이 있는 거죠. 관련해서 저희가 시장에서 좀 지켜볼 만한 테마, 그중에서도 오늘 멘토님이 얘기 나눠보고 싶은 종목이 어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라던데 맞나요? 맞습니다. 종목명은 Y랩이라는 종목이고요. 왜 이 종목을 갖고 왔냐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웹툰 관련주들을 좀 더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웹툰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보면 시청자분들께서 되게 생소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생소하신가요? 사실 저희 세대에서는 너무나 익숙하고 안 보는 친구들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흔한 콘텐츠거든요. 어떻게 본다라면은 좀 더 웹툰 관련주는 젊은 세대들한테는 좀 더 친근하게 다가오는 부분이 크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어떻게 보면 고령층에서도 웹툰 관련주도 웹툰은 잘 모르겠지만 드라마나 영화를 봤을 때 이 영화 되게 재밌다, 이 드라마 되게 재밌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웹툰이 원작이었던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뭐 영화 신과 함께도 있고 또 넷플릭스 보면은 관련 콘텐츠들이 영상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드라마나 어떻게 보면 영화나 이런 부분이 웹툰을 원작으로 했던 이런 부분이 맞냐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제일 큰 건 제가 봤을 때는 웹툰이라는 건 뭐냐, 어떻게 본다라면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먼저 소비자들한테 한번 검증을 받는 컨텐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 영화나 드라마를 제작을 하기 위해서 많은 제작비가 들어갑니다. 그런 제작비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영화, 이 드라마를 찍었을 때 성공하냐 안 하냐가 되게 중요한 판도인데, 웹툰으로 하는 걸 찍는다고 한다면 웹툰의 흥행 여부로 인해서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흥행성은 보장이 된 컨텐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느 정도 투자나 이런 부분이 좀 더 크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문화 컨텐츠 산업에서 이제는 시초가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만큼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크게 되는 게 아니라 동남아시아,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미국, 이렇게 유럽 계속적으로 넓혀가는 부분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Y랩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이슈가 나오는 게 뭐냐, 네이버 웹툰의 미국 나스닥 상장 이슈입니다. 뭐 빠르면 6월달 정도에 상장이 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Y랩이 그러면 왜 시장에서 이슈를 받냐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Y랩의 뒷배를 봐야 되죠, 우리가. 뒷배를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가 있을까요? Y랩의 뒷배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면 지금 주주 현황에 보시면 네이버 웹툰 그리고 CJ ENM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대기업들에서 이제 채워주고 있네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네이버 웹툰이라는 걸 본다고 한다면 웹툰으로 인해서 드라마도 만들고 영화도 만듭니다. 대표적으로 CJ ENM에서도 이 회사를 눈여겨보고 있고, 그만큼 이렇게 투자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이버 웹툰이 2대 주주로 있다는 거가 좀 더 저는 의미가 깊다라고 봐요. 네이버 웹툰이 어떻게 본다라면은 계속되는 좀 어떻게 보면 실적 악화가 계속됐지만 이제는 조금 더 이제 긍정적으로 흑자 전환까지도 나올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면서 됐는데, 이 Y랩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주가를 본다라고 한다면 상장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악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컸어요. 적자가 지속됐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가이던스 상으로서는 이번 연도부터 24년도부터는 좀 더 긍정적으로 흑자 전환까지도 기대가 된다라고 보는 게 좀 더 시장의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 말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본다라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적자가 나온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반에서 계속 하위권에서 만들었어요. 공부 성적이 하위권에서 만들었는데 얘가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나서 반에서 이제 상위권으로 올라간다라고 봤을 때 우리 담임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볼까요?
굉장히 기특하겠는데요? 네, 굉장히 기특하죠. 어떻게 투자자 입장에서도 계속적인 적자 회사가 네. 계속 이제는 얘가 흑자를 일으킨다라고 봤을 때 투자자 입장에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Y랩은 좀 더 긍정적이게 바라볼 수 있는 회사다. 왜냐? 뒤에 부모가 누구냐라고 봤을 때 네이버, 웹툰, CJ, ENM이기 때문에 네.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장전 특징주로 Y랩을 갖고 왔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공부하겠다고 하면 팍팍 밀어줄 수 있는 부모님이 있는 거네요. 네, 맞죠.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 밀어줄 수 있는 회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Y랩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월요일날 쌈장 프로그램에서 이 종목을 갖고 왔었는데 다음날 화요일날 이렇게 상한가까지 올라가던 모습가 나왔어요. 그때 말씀드렸던 목표가 1차 목표가가 12,000원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저는 16,000원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해드렸습니다. 멘토는 어떻게 이렇게 가격을 정확하게 짚어주시죠? 화요일에 정말 상한가 가면서 12,900원을 기록했는데 오늘 시장 너무 기대되는데요. 네, 오늘 시장도 저는 기대되고 어느 정도 계속된 이슈가 계속 많다. 웹툰 관련주는. 그렇기 때문에 웹툰 관련주를 좀 더 눈여겨봐야 된다. 거기서 어떻게 보면 Y랩이 상한가를 찍어주면서 내가 웹툰 관련주 중에 대장주다라고 말씀을 시장에 얘기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장 열리기 전 지켜볼 만한 특징주로 Y랩에 대한 얘기 그리고 웹툰 산업 쪽의 전반적인 얘기도 풀어주셨습니다. 자, 이 Y랩 같은 경우에는 작년 7월에 상장이 됐고 아직 1년이 조금 되지 않은 기업인데요. 우선은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된다고 하고 2대 주주가 네이버 웹툰, 3대 주주가 CJ ENM인 만큼 이 올해에 빠르면은 6월로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이버 웹툰 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될 경우에는 그 수혜감까지 좀 톡톡히 누려볼 수 있는 것 같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간략하게 언급해 주셨다시피 우리 이정호 멘토님 지금 지난주부터 저희 6시 방송 쌈땅에서 함께하고 계신데 1위로 또 월요일에 출연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알려주신 이 Y랩 다음날 상한가 기록했다고 하는데 멘토님 오늘 밀키트 종목도 잘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어서 오늘 멘토님 준비해주신 밀키트 종목 얘기까지 나눠볼 예정인데요. 방송 9시 20분에 끝나고 나면 너무나 아쉬우시잖아요. 지난번 삼익 THK처럼 오늘 알려주신 종목들의 장중 흐름까지 계속해서 함께 하시려면 방송 중에 오픈 채팅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화면 우측 하단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인 오늘 밀키트 종목 얘기까지 저희가 장 열리기 전 기업 준비해주신 기업 분석 얘기 들어보고 이따가 차트상 위치 보면서 가격 전략까지 꼼꼼히 잡아드릴 예정인데요. 자, 멘토님 오늘 준비해주신 종목 지난주 삼익 THK에 이어서 로봇주를 준비해 주셨어요. 네, 오늘 그리고 좀 너무나 유명한 종목,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종목을 가져오셔서 또 멘토님이 이 종목을 어떻게 풀어주실지 너무나 궁금한데 자, 오늘 종목 두산로보틱스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두산로보틱스 얘기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많은 분들 작년에 상장될 때 기대감이 너무나 높은 상황이었고 작년 연말쯤에 한 2달을 정말 거침없이 올라가다가 약간 숨고르기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두산로보틱스 저희가 재진입 시점 잡아봐도 괜찮은 종목일까요? 네, 두산로보틱스를 갖고 온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말씀해 드리는 AI, 로봇 관련주들은 좀 더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 오랫동안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 이 두산로보틱스를 빼고 로봇 관련주들을 말할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매출액이나 제일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 시청적인 부분에서 제일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만큼 두산그룹에서도 이 로봇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어필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성장시키려는 노력대가 제일 크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거의 글로벌 협동 로봇 판매량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중국을 제외하고 나서요. 그만큼 두산 로보틱스는 글로벌 회사다. 우리나라에 한정돼 있는 부분이 아니라 글로벌 회사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근데 이 회사에 조금 단점은 있습니다. 이렇게 판매량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은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는 안 좋다. 왜냐? 이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은
계속적으로 태동기다. 계속적으로 그쵸.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약간 어떻게 본다면 기술적인 부분 투자나 이런 부분 때문에 영업이익은 아직까지는 적자를 나타내고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흑자를 나타낼 때 산다라고 한다면 전 늦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도 알다시피 주가는 어떻게 보면 바닥권에서 사야 된다라고 말씀해드리잖아요. 네. 그 말은 뭐냐, 미래 성장성이 있고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점차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수익까지, 이 회사도 어떻게 보면 수익까지도 볼 수 있는 회사, 그 회사들이 뭐냐라고 봤을 때 저는 대표적으로 로봇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적자를 나타내고 있고 판매량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 이 판매량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시장에서 기술력을 평가받는다고 한다면 영업이익도 점차 좋아질 거다라고 말씀해드리시고, 네. 영업이익이 안 좋다라고 말씀해드렸잖아요. 그걸 어떻게 본다면 없앨 수 있는 부분이 뭘까? 라고 네. 봤을 때 대표적으로 모듈화 생산이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모듈화. 네. 여기서 또 어떻게 본다면 시청자분들이 좀 어려운 단어다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모듈화 생산이 뭐냐라고 봤을 때 우리가 대표적으로 소, 중, 대 이렇게 나눈다라고 봤을 때 여기에 공통되는 부품을 만드는 겁니다. 네, 그걸 모듈화 시킨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네. 그런 부분을 모듈화를 진행하면서 어떻게 보면 원가 절감이나 이런 부분을 진행을 했다. 네, 이렇게 된다는 거는 어떻게 본다면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은 떨어지지 않고 생산 캐파나 이런 부분을 늘렸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 생산 캐파를 증설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자체 생산으로는 2,200대 그리고 외주 생산으로 1,000대 정도를 하고 있는데 향후 수원공장 증설 및 이공장 신설로 2026년 연간 11,000대를 캐파를 확보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 공장을 늘린다는 거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항상 공장을 늘릴 때 그 포인트가 뭐냐, 왜냐하면 투자를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네. 약간 이렇게 영업이익이나 재무제표가 조금 더 안 좋을 수는 있다. 근데 이런 그렇죠. 부분이 좀 더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누가 뭐래도 실적이나 영업이익은 개선될 가능성은 높기 때문에 유심히 지켜봐야 될 회사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쵸. 우리 사실은 지금 로봇줄이 지금 네. 당장 실적이 잘 나오는 걸 기대하고 사는 사람은 아마 드물 것 같습니다. 대부분 앞으로의 기대감을 가지고 이 로봇주들, AI 관련주들은 지금 한 번쯤 담아보려고 하시는 걸 텐데요. 자, 저희 두산 로보틱스가 작년 10월에 상장이 되고 12월 12만 4,500원 선까지 기록을 했었다가 올해는 조금 숨고르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멘토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로봇 산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성장성을 지켜보고 지금 당장 실적이 잘 나오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이 종목과 산업이 흘러갈지를 기대하면서 저렴할 때 한번 담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멘토님께서 앞서 시황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로봇 AI 테마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는데, 오늘 들고 오신 밀키트 종목명 두산 로보틱스, 많은 분들 관심은 정말 많으실 텐데 얼마 정도에 담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잠시 후 멘토님의 차트, 기술적 분석 얘기까지 들어보시면서 저희가 적절한 타이밍에 한번 매수 노려보시고 또 목표가까지 도달하는 흐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 2월 21일 수요일 시장 상황 점검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9시 3분 30초가량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간밤 미증시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나스닥이 0.9% 정도, 엔비디아를 필두로 성장주들이 조금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우리 시장도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18% 내리면서 2,652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0.48%가량 하락 보여주면서 862.04포인트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까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거래소 먼저 살펴보시면 우선 개인과 외국인이 매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좀 팔자세 나타냈던 기관은 오늘장 거래소에서 400억가량 담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만 367억 원 사자세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 물량 내놓으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재 가장 강한 테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애플페이 관련 테마가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하잉크 코리아가 장 초반부터 강하게 올라서 현재 상한가 진입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무상증자 권리락 이슈가 있는 종목이고요. 다음으로는 원격 진료 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계속해서 좀 이 비대면 진료 관련된 정책 얘기가 나오면서 원격 진료 관련주들이 지난주부터 흐름 계속해서 좋은 모습입니다. 오늘 장 네오팩트가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비트컴퓨터가 7%, 토마토 시스템과 유비케어, 나노엔텍 같은 종목들 모조리 빨간불 강세로 출발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수요일 시장 상황 함께 체크를 해봤고요. 저희는 오늘 멘토님이 알려주신 종목 두산로보틱스 가격 전략 무엇보다 궁금하실 텐데 방송 끝나고 나서도 이정호 멘토님과 소통하실 수 있는 참여 방법 화면으로 확인하고 돌아와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정호 멘토님이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밀키트에 잘 포장해주신 종목명 두산로보틱스였습니다. 자, 뭐 말할 것도 없이 국내 시장 지금 로봇주 중에서는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인데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의 어떤 시점에 접근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을지 더욱더 궁금증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두산로보틱스 오늘 장에서도 좀 조용하고 차분한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0.38% 약보합 수준에서 움직이면서 주가는 79,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멘토님, 오늘 이 두산로보틱스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해 주신 이유는 오늘 좀 담아보기에 괜찮은 시기라고 보고 계신 걸까요? 네, 저는 괜찮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8만 원 이하에서는 저는 괜찮다. 근데 오늘 8만 지금 원 이하. 가격이 79,200원 부분이기 때문에 네. 좀 더 매력적인 자리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왜 그렇게 생각하냐라고 본다면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어떻게 본다면 한 번의 상승세가 컸습니다. 네. 크게 올라갔다가 지금 어느 정도 빠지고 재차 올라가주는 모습세가 있었어요. 네네. 여기 보시면 이 노란색 선이 21선인데 이 자리를 돌파하고 나서 한 번에 하락세가 다시 나오고 있는데 이 자리를 이제 좀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21선이 어떻게 보면 중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선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 거기서 제일 중심인 선입니다. 여기서부터 올라타야 다시 한번 차트가 정배열이 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에선 판단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있다. 왜냐? 로봇 관련해가지고는 다 좋은지 알아요. 근데 많이 올랐어. 그만큼 차익 실현 물량도 나왔어. 그러고 나서 재차 올라가는 부분. 2023년도를 화끈하게 달궜던 관련주, 로봇 관련주가 뭐냐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두산 로보틱스가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그 상승세가 2024년까지 안 이어지냐라고 한다면 저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서 한 축을 담당한 거는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되지 않냐. 다른 로봇 관련주들은 어떻게 보면 상승세가 워낙 그 변동성이 심한 종목도 있어요. 근데 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변동성이 심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은 직장인 투자자분들이나 중장기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그만큼 노란 톡방에서 들어오신다고 한다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제가 어느 정도
수익도 어느 정도 수익을 봤을 때 정리를 하고 다시 또 바닥에서 잡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한 종목 갖다가 트레이딩하는 전략이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드리는데 제가 8만 원 밑에서 되게 좋다라고 하니까 8만 원 밑에서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승 전환했네요. 네, 상승 전환을 했고 어떻게 보면 8만 원 이상까지도 갑자기 올라가주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네요. 약간 이런 부분이 좀 더 이 회사를 알고 있는 분들인다 한다라면 네. 저는 8만 원 밑에서는 지금 충분히 들어갈 가격대다. 왜 그렇다면 상장 이후로 이렇게 많이 빠졌어?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 문제는 어떻게 보면 상장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하락했던 부분이 좀 컸어요. 얘가 상장할 때는 좀 더 어떻게 보면 신규 상장이나 이런 부분 가도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모수세가 나오진 않았다. 고평가되는 모수세가 나왔지만 상장하고 나서 저가 매수세로 이루고 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수세가 나왔다. 그러니까 지금 신규 상장했던 가격보다는 이 회사가 제일 잘 나갔던 이 가격 네. 때를 본다고 한다면 이때보다 지금 미래성을 본다고 한다면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높다. 그만큼 로봇 시대가 점차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고점도 그렇게 뭐 12만 원대도 저는 충분히 중장기 투자로 계속적으로 끌고 간다고 한다면 불가능 가격대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 네. 저희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가격 얘기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자, 우선은 상장된 이후 좀 하락이 나오다가 작년 한 11월, 12월 2달 정도 굉장히 급등하면서 124,500원 선 기록하고 올해 좀 조정받고 내려오고 있는 모습인데 멘토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해 주신 가격 라인 8만 원 선 아래에서는 저희가 충분히 잡아볼 만하다. 그리고 목표가로는 계속해서 이 종목을 사실 좀 단기적으로 공략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조금 길게 가져가 봤을 때 충분히 전고점 넘어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멘토님 알려주셨던 가격 8만 원 선 아래에서 매수 타이밍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멘토님 오늘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기술적 분석까지 들어봤고요. 넘어가서는 남은 시간 저희 오늘 가장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특징주 얘기도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실시간 종목 조회순위 높은 개별 종목 살펴보시면 1위에 신성델타테크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앞서 오프닝 멘토님께서 인사드릴 때 이 초전도체 테마 아직까지 그 3월 4일 학회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신성델타테크 오늘 장에서도 7%가량 오르면서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또 사실 이게 같은 좀 관련 기업 같은 그룹 계열이죠. 신성 ST도 오늘 장 22% 정도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초전도체 이슈 사실은 저는 작년에 저희가 처음 얘기가 나왔을 때 정말로 단기적인 테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까지도 계속해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주들의 흐름 저희가 그 3월 4일 학회 발표 이전까지 조금 더 지켜볼 수 있을까요? 제일 정석은 뭐냐? 학회 이전에 어느 정도 수익을 보고 나오는 전략이 제일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면 학회에서 나왔는데 우리가 기대감 때문에 제일 많이 오른다라고 말씀해드리잖아요. 그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식이라는 거는 꿈을 먹고 자라는 생물 같다라고도 말씀해드리는 네. 게 학회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냐? 진짜 이거는 세상을 센세이션하게 바꿀 수 있는 기술력이다 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아.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물론 그만큼 폭발적으로 진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센세이션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진짜 주가는 더 무지막지 올라가겠지만 만약에 고점에서 내가 들고 있다라고 한다면 좀 더 불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엔비디아처럼 엔비디아 실적이 다 좋은지 알고 있지만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좀 더 어느 정도 정리하고 가는 전략이 좋지 않나. 그냥 무조건 다 수익을 다 정리하지 말고 어느 정도 내가 수익을 봤던 부분 그 일정량 부분을 어느 정도 물량을 덜어낸 다음에 재차
학회가 끝나고 나서 들어가도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드리시고 오늘 아까 그래도 멘트가 되게 좋았던 게 신성 델타테크의 그룹사, 신성 ST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네. 어떻게 보면 초전자체 관련주로 막 상승에 올라갈 때 신성 델타테크만 올라갔던 모습세가 나왔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 상승세는 어땠나요? 갑자기 신성 ST가 치고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갔던 모습세가 나왔죠. 네. 그 수익률로만 두 개 비교를 해봤을 때도 신성 ST 수익률이 신성 델타테크 못지않게 올라갔던 모습세가 나오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 한 종목만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종목과 관련된 종목들도 유심히 봐야 된다. 관련된 회사들을 봐야 된다라고 네. 저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주식시장을 바라볼 때 한 종목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종목까지도 같이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 사업적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주식시장이 좀 더 재밌게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좀 시야를 넓혀보자 이런 네. 얘기로 들리는데 단기적으로 정말 사람들이 한 부분만 보고 달린다고 내가 거기에 같이 휩쓸렸다가 조금 위험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어떤 테마가 부상할 때 같이 주변에 있는 종목들 아직 조금 저희는 덜 오른 종목들에 집중을 해보는 것이 굉장히 좋은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신성 델타테크와 신성 ST에 대한 얘기 풀어봤는데요. 초전도체 관련해서 굉장히 조금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3월 4일 학회 발표를 앞두고 있지만 우선은 조금씩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기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는 얘기 전해주셨고요. 만약에 이 테마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그 이후에는 조금 눌린 구간에서 조금씩 다시 담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자세한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 다음으로 조금 살펴보고 싶은 부분은 멘토님 저는 오늘 고영이랑 네페스아크 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이 테스트 쪽이죠. 장비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이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는데 고영 같은 경우에도 뭐 1월 말부터 해서 올해 들어서 좀 고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페스아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시장 신고가 경신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우선 간밤 엔비디아는 좀 빠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하락이 나왔지만 우리 시장에서 이렇게 반도체 테스트주들이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 이 부분 저희가 오늘 뭐 시장 코스피는 지금 강보합으로 좀 돌아섰는데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 한번 담아보기에 좀 어떤 시기라고 보실까요? 반도체 관련주들을 담아야 되는 부분은 포인트는 저는 대표적으로 SK 하이닉스를 지켜봐야 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반도체 대장주 중에 저는 탑은 SK 하이닉스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만큼 저는 삼성전자 투자할 거면 차라리 SK 하이닉스를 사라라고 할 정도로 하이닉스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어떤 부분이 매력적일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약간 주가 부양이나 이런 부분이 약간 되게 더디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슈나 이런 부분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반도체 이슈를 몽땅 받는 기업은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핸드폰 판매량도 중요하고 가전 판매량도 뭐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타내는 부분이 네. 있기 때문에 조금 주가에 더딘 모습세가 있고 또 어떻게 본다면 삼성전자를 많이 올린다는 거는 지수를 끌어올려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 약간 부담감도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좀 더 매력적인 포인트다라고 짧게 말씀해드리고 싶고 SK 하이닉스를 지켜봤을 때 지금 어떤 부분이냐 네. 계속적으로 고점 돌파 시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고점에서 놀고 있다라고 봤을 때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SK 하이닉스에 관계된 회사들이 뭘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SK 하이닉스가 왜 이렇게 올라갔냐라고 본다면 HBM3 이게 제일 크다라고 볼 수가 있죠. 또 이거 뭐 올해 이제 다음 달 중에 엔비디아의 좀 공급 얘기까지 어제 네. 좀 나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수혜를 제대로 받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이 뭐냐 대표적으로 그럼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신성 델타테크가 많이 올라갔을 때 신성 ST가 따라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죠. 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고영 차트랑 SK 하이닉스랑 비교를 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네. 어떤 모습세가 나왔냐라고 본다면 SK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이 회사랑 관계된 회사 HBM3를 수혜를 받는 회사들을 찾다 보니까 고영이라는 종목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서 고영이 올라갔던 모습세가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보다 상승세가 높았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본다면 시세를 리딩하는 그 이끄는 대장주는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대표적으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신성 델타테크 그리고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그 섹터들을 어떻게 보면 이끌고 가는 대장주 중에 하나다. 네. 이런 종목이 올랐을 때
우리는 비싸서 못 산다라고 봤을 때 다른 관련주들을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네. 그런 부분을 점차 실력을 늘려간다라고 한다면 이 고형 같은 종목도 충분히 잡을 수 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좀 더 답답한 분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어떻게 본다면 노란 톡방에 들어오신다고 한다면 제가 그런 부분을 좀 더 캐치를 잘 해드리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유심 있게 지켜봐달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멘토님이 소개해주신 밀키트 종목명은 두산 로보틱스였습니다. 8만 원 이하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얘기해 주셨으니까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저희 방송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투하시기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